사이다 무비튼. 아무래도 아내가 바람이 난 것 같다. 무려 그걸 먼저 눈치챈 사람은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아이였다. 아빠, 엄마가 어떤 모르는 아저씨랑 만나. 어쩔 때는 전화로 뭐라고 하다가 엄마가 밖으로 나가. 뭐? 그게 정말이야? 나는 저녁 낌새도 눈치도 채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이의 감수성은 민감했다. 나는 곧장 아내를 미행했고 너무 손쉽게 증거를 잡아냈다. 불륜행각은 주로 내가 출근하고 아들아이가 등교한 사이에 이뤄졌다. 일단 집안일을 끝마친 후 아내는 태어난 얼굴로 잘 차려입고 어디론가 향했다. 아내의 불륜을 확신한 후 혼자서 제대로 된 증거를 수집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고 흥신소를 통해서 불륜남의 정체를 파악하기로 했다. 조사를 통해 드러난 불륜남의 정체는 아내가 1년 전에 그만둔 전 직장의 상사였다. 불륜남도 결혼한 유부남이었는데 지금은 기러기 아빠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것 같았다. 흥신소가 잡아낸 증거 사진에는 두 사람이 마치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아파트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 둘이서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까지 토 나오는 장면들이 찍혀 있었다. 그때 아내는 오래 다녔던 회사를 육아에 전념하고 싶다는 이유로 그만두고 나왔는데 나는 그 말에 다른 뜻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다. 직장을 그만둔 아내와 영업직으로 근무 시간에 외출이 가능한 불륜남은 낮 시간대를 이용해 아파트에서 밀회. 아내는 퇴사 후 이런 생활을 자그마치 1년이나 계속해온 것이었다. 아내의 불륜 행위 자체도 용서가 안 됐지만 불륜남과 미래를 즐기는 게 목적이었으면서 아들아이를 돌보기 위해서라며 아이를 내세워 자기 부정을 감추려고 했다는 게 더욱 용서가 안 됐다. 나는 당장이라도 아내와 갈라서고 싶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아내를 사랑했지만 지금은 불결하고 더럽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다. 이런 나를 아내와 억지로 아직 한 집안에서 있게 하는 건 아들아이였다. 아들아이에게 있어서 아내는 하나뿐인 엄마였고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여전히 엄마를 엄마로 대하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아이를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과연 아내하고 화해하고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 나는 이미 아내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 있었다. 다시 화해하고 잘 지내는 척 연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들아이가 원하는 게 과연 그런 걸까? 예전처럼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이가 되길 바랄 거다. 하지만 그건 절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틈을 완전하게 갈라지게 만든 건 역시 아내였다. 나 유미하고 3일 정도 여행 가기로 했거든? 유미라면 당신 대학 때 친구 말하는 거야? 응, 나 갔다 와도 되지? 그래. 유미라는 친구와 가는 여행이 아니라는 건 안 봐도 뻔한 일. 하지만 가고 싶어 죽겠다는 얼굴을 하고 있는 아내를 못 가게 할 이유를 찾는 것도 무의미했다. 내가 뭘 알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신나게 여행을 떠난 아내. 그런데 아내가 떠난 여행 첫날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위독합니다. 네? 긴급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병으로 갑작스럽게 쓰러졌다는 장모님이 누워 계셨다. 장인은 아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모님은 아내의 유일한 혈육이었다. 나는 아내에게 라인으로 열심히 전화도 걸고 메시지도 보냈지만 무반응이었다. 대체 뭐라고 놀고 있길래. 나는 아내가 제발 핸드폰을 한 번만 봐주길 바라며 멈추지 않고 연락을 했다. 마지막까지 아내로부터 연락은 오지 않았다. 결국 나 혼자 초상을 치르고 장례식까지 모두 끝낸 뒤에야 아내가 집에 왔다. 집에서 아내를 마주한 나는 왜 연락 안 받았어? 라인에 왜 답장 안 했어? 라고 화를 내자 여행 간 곳에서 핸드폰이 안 터져서 계속 전원을 꺼놨다고 변명했다.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아내에게 장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렸다. 뭐? 말도 안 돼! 라며 경악했다. 옆에 있는 아들아이가 진짜야, 엄마. 외할머니 돌아가셨어. 라고 하자 아내는 엉엉 폭풍 눈물을 흘렸다. 나 역시 장모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침통한 심정이었다. 하지만 불륜 여행을 신나게 즐기고 돌아온 아내가 쏟아내는 눈물엔 전혀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다. 가여운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뿐인 딸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지만 끝내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가신 장모님이 아닐까 한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더는 아내를 옆에 둘 수 없다고 생각한 나는 마침내 결심했다. 다음날 아들아이가 없는 시간에 아내에게 선포했다. 당장 이혼하고 나가라고 말이다. 엄마를 허망하게 잃은 나한테 왜 이러냐며 따지는 아내에게 불륜하느라 임종도 못 본 걸 내가 동정해야 되냐고 하자 아내의 얼굴이 급 사색이 됐다. 내가 덧붙여서 네가 한 불륜을 처음 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아들아이라고 했더니 아내는 완전히 멘붕이 온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의 변명조차 하지 못하게 유미 씨에게 물어봤더니 너하고 여행 가기로 한 적도 없고 여행을 같이 다녀온 적도 없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아내도 더 이상의 변명을 포기하고 입을 다물었다. 처음 유미 씨한테 아내에 대해 물었을 때는 사전에 무슨 부탁을 받았는지 대충 얼버무리려고 했다. 내가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아내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사실대로 솔직하게 털어놨다. 아들아이는 여전히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지만 이젠 도저히 내가 참고 봐줄 수가 없었고 아내에게 애정은 1도 남아있지 않으니 이혼하자고 했다. 그러자 아내는 울면서 잘못했어. 나 2번 다시 이런 일 없게 할게. 용서해줘. 라며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초등학생인 아들아이가 눈치챌 정도면 아내의 불륜이 이번 한 번이 아닐 거란 생각이 들었고 연락 두절하고 여행 갈 정도면 볼장 다 본 게 아닌가 싶었다. 나는 절대 이혼을 물릴 생각이 없고 당연히 위자료도 철저히 계산해서 청구할 거라고 하자 아내는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울었다. 마지막으로 아들아이에게 나의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기로 마음먹었다. 내 얘기를 들은 아들아이는 잘은 모르지만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 것 같았다. 울먹이는 아들아이에게 이렇게 계속 같이 산다고 해도 예전처럼 사이좋은 가족은 될 수 없을 것 같고 그럼 네가 그 사이에서 힘든 일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숨김없이 내 생각을 전달했다. 끝으로 아들아이에게 아빠와 엄마 중 누구랑 같이 살 건지 잘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자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어린 아들아이에게는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는 게 힘든 일인 건 분명하다. 선택하지 않은 한쪽과는 같이 살 수 없다는 의미가 되니까. 아들아이는 착하고 다정다감한 성격이었다. 만약 아내를 선택한다고 해도 나는 아들아이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각오하고 있었다. 한편 우리 가정을 파탄나게 한 불륜남, 아내의 상사에게는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회사에도 내용 증명을 보냈기 때문에 불륜 관계가 탄로났을 뿐만 아니라 외부 영업을 간다고 하고 실제로는 아내와 미래를 가졌다는 게 밝혀지자 회사가 한바탕 뒤집어졌다. 불륜남은 즉시 해고됐고 불륜 기간 중에 급여 반납을 정식으로 청구받았다고 한다. 당연히 집에도 들통나서 이혼당하고 자기 부인한테도 위자료를 지불하게 됐다고 한다. 아들아이가 할 말이 있다며 나를 불렀고 아들아이의 얘기를 들었는데 고민 끝에 나와 같이 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결정하게 된 이유는 어린 아들아이도 불륜이 나쁜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피해자인 아빠 편을 드는 게 맞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결심은 했지만 여전히 엄마가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었는지 말하는 내내 눈물을 글썽거렸다.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고 해도 엄마를 영영 못 만나는 건 아니니까 보고 싶으면 엄마랑 만나도 되고 언제든지 연락해도 된다고 하자 아들아이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완벽하게 속인 줄 알았던 불륜이 들통나고 난리가 나자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정신이 들기 시작한 아내는 거의 매일같이 잘못했다, 다시 시작하자, 2번 다시 배신은 없을 거라면서 통사정을 했지만 나는 아내가 지난 1년 동안 저지른 짓을 알고 있다. 그건 절대 지워질 수 없는 일이다. 나는 네가 뭐라고 하든 이젠 되돌릴 수 없다고 선을 그은 후 이혼했다. 아들아이와도 얘기를 잘 끝냈기 때문에 나와 아들아이는 집에 남았고 아내는 돌아가신 장모님이 남긴 집으로 가겠다고 했다. 집 문제는 해결됐지만 회사도 그만뒀고 파트 근무라도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나한테 위자료, 불륜남 아내한테도 위자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최소 몇 년간은 틀림없이 고생하면서 살게 될 거다. 뭐에 미쳤는지 몰라도 당장 눈앞에 있는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불륜을 택한 아내를
동정할 생각은 없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